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게 되면 추가 변론기일이 오히려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네. 속도를 내서 탄핵 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이 고심 끝에 내란대행 최상목의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헌재 결정과 관련한 분석 보고드립니다. 먼저 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최 대행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수백억 원대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용수 특검 및 윤석열 팀장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것은 최상목과 내란 속의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란 강력한 증거라며 최 대행의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해 내란죄 고발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미르재단 관련해 공소시효까지 언급한 것은 민주당이 여러 제보를 바탕으로 확실히 뭔가 잡은 것 같고 정보지 그래도 민주당의 비상 전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 문제는 헌재입니다. 관련해 중요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헌재는 그러면 이걸 왜 받아줬을까? 연기 신청을. 예,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저하고 항상 보면 생각이 일치하는 우리 아주 훌륭한 후배가 TK 출신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걸 참 정리를 잘했더라고. 저한테 이게 의견을 보내줬는데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변론을 열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이미선 재판관이 그 대리인 의견을 구하기는 했어요. 이거 헌재에서 결정 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따라야 된다라고 답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명토를 받기 위해서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그거를 당사자인 최상목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더 탄탄하게 하기 예,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하도 저렇게 부정선거 가지고 택도 없는 걸 가지고 시비 거는 걸 보다 보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아예 여지를 지금 봉쇄해버리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찍소리 못하게 봉쇄하겠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서 결정을 먼저 하고 권한쟁의 심판은 남겨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최상목이 끝까지 임명을 안 한다고 버틸 때 네. 마은혁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헌재가 받아들여가지고 네. 헌법재판관으로 그냥 넣을 수 있어. 네. 그러려면은 본안이 있어야 돼. 본안이. 원소송이 뭐냐. 근데 그게 권한쟁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헌재가 염두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개기면 그러니까 의사 확인을 해보고 끝까지 개기면 가처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인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려면 지금 다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연기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하나 보자면 마은혁 재판관이 굳이 임명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 게 얘들이 이제 무슨 전략을 쓸 거냐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재판관 한 명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을 이 사람은 못 듣지 않았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예, 이런 작전을 또 쓸 거거든요. 저게 이제 지금도 보시면 지연 작전이네. 법에 정해져 있는 온갖 그 구멍을 찾아가지고 꼼수를 부리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면 변론을 열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차에 대한 어떤 그 미리 예비적인 고지나 이런 것들도 헌재가 좀 생각했을 가능성. 저는 그것까지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뭐 말씀이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할 건지 이제 전략적인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어거지를 쓰니까 그래 네 얘기를 우리가 듣는 데까지는 다 듣는데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했잖아. 너도 다 알잖아. 이런 거 딱 정리한 다음에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 재판관 들어가지고 여기서 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니네가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가지고 계속 연기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그러면 건건별로 다 해가지고 다 털어버릴 테니까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권한쟁의 심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제기한 겁니다. 이거는 네. 국회에서 임명해달라고 선출해서 보냈는데 왜 임명 안 하냐. 그래서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인데 이거를 이제 2월 10일부터 새로 변론을 재개할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 번 변론을 하고 종결을 시킨 다음에 오늘 원래는 이제 선고를 하기로 예고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전체 평의를 해본 결과 변론을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일단 변론 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변론 기일을 며칠을 잡을지 뭐 혹은 뭐 얼마나 더 받을지 뭐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 소원이 있습니다. 왜 임명을 안 하냐라고 하는 이제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뭐 이 사안도 일단 선고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선고가 늦춰지는 거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한다는 얘기는 별도로 없긴 했는데 이 두 개가 묶여가는 거라서 아마 뭐 선고 자체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 결정을 미룬다고 보기 뭐 이거 다음 날짜는 안 잡은 거 아니야 아직? 일단 연기한 거죠 일단. 그러니까 변론 기일만 10일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변론 기일 몇 번을 잡을 줄 알고 기일이 얼마나 걸릴지 압니까? 이렇게 되면은 구인 체제로 가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부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당성 차원에서 몇 번 더 변론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아마 평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데 어차피 2월 말 내지 3월 초에는 윤석열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면 선고 그러니까 결정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8인 체제에서 하는 쪽으로 뭐 정리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대세에 큰 그럼 그건 그렇지. 변수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짜증 나잖아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뭐 헌재 입장에서 뭐 제가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오늘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나왔었던 얘기는 본인들 관련된 문제, 본인들의 인사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의 변론 기일로 끝내는 게 맞냐라는 이의 제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국회하고 또 그 행정부 사이의 권한쟁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부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래서 아마 뭐 추가 변론 기일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제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뭐 그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싶은 것이 왜냐면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흔역 재판관이 임명이 되게 되면 추가 변론 기일이 오히려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그럴 수 탄핵 있죠. 심판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제 서류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결정 선고 자체가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어떤 변수들이 있는데 2월 10일에 추가 변론기를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 관련해서 잡게 되면 마흔역 재판관은 오히려 이제 안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뭐 속도를 내서 탄핵 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 네, 공감합니다. 일단 해당 건은 부정 회로를 돌리면 이 8명으로 윤두창 탄핵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희망 회로를 돌리면 선고해 봐야 상무기가 임명하지 않겠다고 벌써부터 엄플하고 있으니 번거롭게 2번 일하지 않도록 주문 변경해서 선고하려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관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거나 뭐 그런 것이죠. 헌재 내부가 격노한 상태니 이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만 제발 이 예상이 맞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